최근에 와서 이 문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러면 지난 그 20세기 동안에는 아주 그 복잡한 현대화의 바람을 타는 또 산업화의 바람을 타는 이런 물질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의 시대를 어떻게 탈피하느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관념 체계가 숨어있는 문화로서 우리는 좀 더 현대 물질 문명을 극복하자, 이런 개념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그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정치도 문화로 해결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도 문화를 앞세워서 풀어나가고 또 국제 간의 그 장사, 무역도 문화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풀어나가고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문화는 바로 그 보고가 박물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앞으로 짊어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걸어나갈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록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하시는 연구가 국가 산업 발전을 떠나서 초월해서 문화의 그 CEO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되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1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 박물관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박물관의 발달사에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이러면 바로 지난 10여 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그 획기적인 사건을 몇 가지 들어라면 먼저 여러분들이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용산 국립박물관 재개관입니다. 이 건물은 엄청나게 규모도 규모는 세계에서 6번째 크답니다. 굉장히 크고 여기를 짓는데 그 투입된 예산도 그걸 한 4,500억, 처음에 김영삼 정부 때 3,000억을 계획했다. 4,500억, 한 5,0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만큼 1990년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태를 우리가 비교한다면 4,500이라는 예산은 큰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용산 박물관이 이제 개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국제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박물관의 가장 약점은 뭔가 하니 어느 박물관을 가든지 우리나라 유물만 획일적으로 전시되어 있어서 한 박물관을 보게 되면 박물관은 다 똑같다 이런 이미지를 관람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관장님 여러분들이 하시는 박물관은 이제 그 박물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프리카 박물관도 있고 다양한 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탈피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그 국립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우리가 민족의 그 국수주의에 묶여서 우리 것만 계속 고집해 오다가 우리 국립박물관에 아세아문을 창설을 하고 아세아관, 중국관, 일본관, 동남아시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관을 열었다는 것은 바로 한국 문화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서로 비교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큰 발전이라 또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시대를 맞으면서 관람객 수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립박물관의 수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된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박물관에 대한 인식의 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람객 수를 이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
280만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작년 통계가 300만 명으로 올라 1년 통계가 300만 명.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9번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세계에서는 9번째.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관람객 수를 많이 지닌 박물관이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3년 전에 제가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 박물관 실태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280만 명에 도달하고 이것은 아시아에서는 1위, 세계에서는 9위다 이렇게 했더니 거의 국립역사박물관장이 나와가지고 어디 중국 수를 갖다 너가 무시해서 되겠느냐, 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말하지 마라 이러지만 중국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나라 박물관 문화의 큰 변화이고 이러한 변화는 바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또 여러분들이 현재 관리하는 박물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온 것은 바로 박물관 수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이 2004년도 그 아이콤 총회를 하기 이전에 통계를 보게 되면 대체로 한 그 등록 박물관이 270-80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에 이것은 이제 사립박물관 물론 공립박물관 또 대학의 일부 박물관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되어서 현재 등록된 박물관이 약 700여 개에 도달하고 등록되지 않은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을 합치면 1000여 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아주 정성어린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박물관을 보는 인식도가 그 전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굉장히 아주 기대가 되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또 커다란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국제회의가 박물관과 관계된 국제회의가 엄청나게 개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위시해서 여기 한국박물관협회 전보삼 회장님 계십니다만 한국박물관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서울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최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2004년도에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 아이콤 총회가 정말 어렵소리 서울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박물관 변화에서 꼽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된 그 박물관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 140개국으로부터 박물관 관장님들, 학예사들 그리고 박물관과 관계된 학자들이 약 한 2,500명이 참가해서 7일 동안에 인류 박물관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많은 그 결실을 얻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박물관 문화에 많은 변화가 오고 이러한 그 변화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박물관이 걸어갈 길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가장 큰 과제는 현황과 과제는 박물관의 정보 교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 인터넷 시대고 또 세계화 국제화 시대로서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물관 사이에 교류가 중요하고 또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에 정보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절실히 지난 10년 동안 박물관의 변화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박물관 그리고 한 나라의 박물관과 다른 나라의 박물관과의 연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번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우리 자민족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타민족